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투자 관련, 특히 원자재 투자에 대해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찾아서 조목조목 알려드리는 신문 속 투자를 읽다 코너입니다. 우리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자재 관련된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속에 나오고 있는 원자재 얘기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좀 나누면, 아, 원자재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쉽겠구나. 그리고 원자재 투자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조금 같이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기사는 3월 11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작성한 중국 무역보복 조치,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비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대략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호주와 캐나다를 상대로 원자재 수입 관련 무역보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재 수요 둔화 우려나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재라는 게 워낙 민감해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원자재에 관련된 가격이 뭐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뭐 그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중국이 호주의 화웨이 5G 판매 금지, 그리고 캐나다의 화웨이 멍 부회장 구금 등 이슈가 나온 이후에 이들 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중국은 희토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하고 화웨이 사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웨이 요즘에 되게 많이 회자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화웨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0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비나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한 14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의 사명 화웨이는 중화를 위해서 힘쓴다, 뭐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창립자는 런정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공산당 최고위직 임원의 사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지원 아래서 아주 급성장하게 된 회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중국 굴기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작년 12월에 미국 사법당국 요청을 받은 캐나다가 이 아까 런정페이의 딸이자 이 회사의 CFO인 멍완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주가가 갑자기 막 휘청휘청하고요. 야, 이번 기회에 이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훨씬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미국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방국인 캐나다의 곡물업체 리처드슨 인터내셔널의 카놀라 수입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고,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시키면서 미국의 이제 5G 시장에 화웨이를 배제하는 요구에 가장 먼저 호응했던 호주에 대해서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게 별도의 사안이다. 전혀 이거 연관이 없다. 근데 아무도 안 믿죠. 호주한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독일이나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은근히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에서 다음으로 중국형 원자재의 수출 차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대중국 수출의 의존이 아주 크고, 캐나다의 카놀라씨 수출량의 40%, 호주의 석탄 수출량의 2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중국의 원자재 수입 규모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015년에 작성한 중국이 소비하는 원자재 비중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 알루미늄을 보실 경우에 전체 소비의 54%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는 가공해서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 가공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은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 세계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은 중국으로 모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중국의 경제가 약간이라도 휘청거리면 전 세계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나라들의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전체의 수입액을 봤을 때 2015-16년도에 수입액이 마이너스를 성장을 하긴 했지만 17년도 15%부터 해서 지속 이제 성장세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중국의 성장 규모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전 세계 원자재 활용하는 것 중에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도 가장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뭐 경제 성장률을 새로 발표도 하고 새롭게 뭐 경제를 어떻게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얘는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이 경제 정책을 피는지가 상당히 원자재 투자할 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어떤 결론은 물론 이런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있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을 거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월말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 분쟁 해결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국가들한테 뭔가 보복 조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제 무역 분쟁이 끝나고 나면 중국 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을 더 걱정하는 듯한 이제 기사를 말미에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치면 뭐 조금 좀 흔들릴 때 우리 원자재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좀 빠졌을 때.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향후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중국의 굴삭기의 판매량인데요. 굴삭기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토목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급속도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간 판매량 최대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중국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또 3월 초에 있었던 전국인민대표회의, 즉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360조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느니, 재정 적자율을 2.8% 올리겠다느니 이런 부분들 역시 이를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인대 회의에서 6에서 6.5%의 성장률을 또 제시했잖아요. 그 얘기는 적절한 성장률을 갖고 계속 중국을 성장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부동산 투자가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이선에 있는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투자도 계속 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 훨씬 많은 인프라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반응할 곳이 바로 원자재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원자재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